안녕하세요. 긍정에너지 앵두 프레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기꺼이 자본가가 되어라라는 책을 함께 보면서 투자의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투자하고 계신가요? 투자 어떻게 하고 계세요? 부동산? 주식? 어떤 거 하고 계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세요? 저는 20대 때 자기계발서를 몇 개 읽었었는데 그때 항상 좀 읽고 나면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왜냐면 모든 자기계발서의 결론은 나에게 투자해라 더라고요. 그거 누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마음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 말이 정말 진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그 같은 내용을 봐도 느끼는 바가 다르죠. 제가 이 책을 이제 골라든 이유는 기꺼이라는 말이 굉장히 와닿았기 때문이에요. 나도 기꺼이 자본가가 되겠어 라는 생각으로 이 책을 읽었는데 제가 이 책을 읽을 당시에 이제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아기가 뭐 30일, 40일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출산을 해보신 엄마들은 공감하실 것 같은데 그때 굉장히 내가 없어지는 기분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나를 잃지 않으려고 저는 그때 되게 치열하게 독서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틈틈이. 그때 제가 굉장히 그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에 읽었던 책이라서 기억에 많이 남았던 책이고요. 이 책은 부동산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주식에 투자를 하셨던 분이 쓰신 책이지만 어쨌든 투자의 원리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 투자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던 책이에요. 책 초반에 써놓으신 이 문구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전문적이고 복잡한 이론, 수식, 차트, 도표의 질식에 투자의 본질을 놓친다. 투자 원리의 본질을 하나하나 파고들어 가볍고 경쾌하게 풀어놓으려고 한다. 결국 이렇게 이론, 수식, 도표, 차트를 만드는 이유는 이제 본질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함인데 우리는 이미 그런 도표나 수식이나 이런 거 자체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전문성에 갇혀서 그 전문성의 벽을 넘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런 것보다 투자의 원리의 본질을 파고들어서 이제 가볍고 경쾌하게 부동산도 해석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생각이 저와 많이 비슷하신 것 같아서 저도 많이 공감을 하면서 읽었고요. 제가 굉장히 공감 갔던 부분이요. 자본가의 길에 정해진 매뉴얼은 없다. 퍼즐을 맞춰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자기가 맞춘 퍼즐이 굳이 정답이 아니어도 좋다. 찾아가는 길 자체로도 재밌는 여정이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부동산을 제가 하면서 생각했던 것과 비슷했어요. 사실 투자처를 찾으면서 그 투자처가 최상의 수익률을 내는 투자처면 좋겠죠. 그러니까 수익률만 생각하면 놓치게 되는 게 많고 사실 수익률이라는 거는 미래에 가봐야 아는 거지 현재는 모르잖아요. 저는 항상 의사결정을 할 때 수익률이 내가 기대했던 바에 못 미친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거를 경험하면서 배우는 그 과정 자체가 재밌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면 저는 고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비슷했고요. 또 이렇게 이제 퍼즐을 저도 맞춰나간다고 생각해서 그 퍼즐을 많이 모으고 있어요. 퍼즐을 많이 모으면 더 풍성한 퍼즐을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아무 연관이 없는 것 같아도 결국은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지금 당장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일도 연결을 시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고 있고요. 그렇게 모든 일을 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 자체가 저의 긍정 에너지의 원천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책의 내용은 굉장히 투자의 정석과 같은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투자의 클래식한 그런 근본 원리와 근본 질문에 대한, 본질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초반에 에피소드가 굉장히 기억이 남는데 이분이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자전거를 사주셨는데 그 자전거를 가지고 신문 배달을 했대요. 그렇게 해서 돈을 한 100만 원 정도 모았는데 너무 그때 당시 컴퓨터가 유행이어서 그 신문 배달하면서 100만 원 모은 거랑 세뱃돈으로 100만 원 모은 거 200만 원으로 이제 컴퓨터를 사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 컴퓨터로 게임 오락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엄마한테 걸려서 결국은 그 컴퓨터가 처분됐고 200만 원이 날아갔다는 거죠. 근데 그때 물론 초등학생이 자본주의에 그렇게 빨리 눈을 뜰 수는 없지만 이제 이분이 200만 원으로
사지 않고 삼성전자 주식을 샀더라면 그 200만 원은 현재 1억 이상의 가치를 할 것이다. 바로 이렇게 지금 당장의 어떤 당장만 보지 않고 그 당장 컴퓨터보다 이 컴퓨터를 만드는 그 상위 개념을 보고 그것에 투자하는 게 이제 자본가라고 정의를 했고, 이제 그런 에피소드에서 자기가 느끼는 바가 많았고, 그 뒤로는 계속 그렇게 자본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또 자기 스스로에게 투자를 하고 계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나와 세상 그리고 투자 이렇게 세 개를 되게 단순하고 심플하게 이렇게 엮어 놓으신 게 굉장히 경쾌해요. 그 문체가. 이렇게 이 세 개를 되게 복잡하잖아요. 세상도 복잡하고요. 나도 복잡하고요. 투자는 더더욱 복잡해요. 투자도 보세요. 투자처도 정말 많고 투자 방식도 정말 많죠. 그리고 또 그 투자 타이밍, 투자를 관련해서 생각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굉장히 나도 세상도 투자도 심플하게 풀어내셔서 굉장히 그런 본질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책이라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가, 이 기꺼이 자본가가 되신 분은 눈에 보이는 것부터 투자해서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투자하고 계신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뭘까요? 바로 기회가 될 때마다 본인의 시간을 사고 계신대요.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거겠죠. 책의 서문에서 말미에 가장 완벽한 투자처를 알려주시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궁금증을 유발해서 끝까지 막 열심히 읽었는데 결국은 최고의 투자처는 바로 나의 호기심과 관찰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호기심과 관찰을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처럼 소유할 수 있게 해줄 당신의 시간. 결국 나와 시간인 거예요. 아이들이 뭘 모른다고 어른들은 생각하는데 아이들이 가끔 정말 핵심을 관통하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어른들은 많이 알아서 그 많이 아는 것 때문에 오히려 본질을 잘 못 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린아이는 딱 그러니까 쓸데없는 걸 많이 알지 않고 필요한 것만 현재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핵심을 더 간파하는 거죠. 어른의 시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어린아이의 시각으로 생각을 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어린아이의 시각은 이렇게 단순하고 심플하게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저도 이 책을 읽고 기꺼이 자본가가 되기로 결심했고요. 그렇게 자본가가 되는 길을 걸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요, 기꺼이 자본가가 되셔서요, 내 스스로에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